가, 비명과 함께 부엌으로 달려온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귀를 때렸어요. 육개장은 어떻게 하니? 국은 누가 다시 끓이니? 제가 다쳤는데 음식을 먼저 걱정하시다니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시어머니 입에서는 계속 같은 말만 나왔어요. 새벽부터 끓인 육개장이 다 망했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육개장이 다시 생기니? 거실에서 지켜보던 큰형수님이 다가와 제 화상 부위를 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아파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병원은 나중에 가고 이 난리부터 정리해야지.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새벽 4시부터 몸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를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진입니다. 올해 38이고 대구 수성구의 20년 된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제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 씨가 뒤척이지 않도록 살살 이불을 걷어냈죠. 목이 칼칼했어요. 어젯밤부터 미열이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손등으로 이마를 짚어보니 여전히 뜨끈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은 시아버님 제사 전날이니까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동선이에요. 형광등을 켜자 하얀 불빛이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을 비췄어요. 어젯밤에 설거지를 다 마쳐놨거든요.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큰 솥을 올리고 찬물을 가득 채웠어요. 육개장을 끓이려면 적어도 6시간은 걸리니까요. 소고기 양지와 사태를 찬물에 담가뒀던 게 벌써 하루가 지났네요.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씨죠. 새벽 4시 반인데도 전화를 하시네요. 받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네, 어머님. 서진아, 잠 안 자고 뭐해? 육개장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고기는 충분히 넣었지? 물도 아끼지 말고. 진하게 우려내야 해. 시아버님이 맑은 국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민수 씨가 깰까 봐요. 고기를 찬물에 넣고 센 불로 끓이기 시작했어요. 거품이 올라오면 계속 걷어내야 하거든요. 국물이 탁해지면 안 되니까요. 한참 동안 국자로 거품을 떠내면서 서 있었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목 안이 따가워서 참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소리를 내면 민수 씨가 깰 테니까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기침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거예요. 건져내서 식혀놓고 국물은 따로 우려내야 해요. 그 다음에 고기를 찢어서 양념에 볶고 콩나물과 고사리를 넣어야 하죠. 시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장봐둔 게 있긴 하지만 부족할 것 같거든요. 시어머님 말씀대로 고기를 아끼지 말아야 하니까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찬바람이 돌았습니다. 몸에 오한이 들었지만 그냥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시동을 걸면서 백미러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파운데이션을 안 바른 탓도 있지만 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수성시장까지는 10분 정도 걸려요. 새벽이라 길이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출 때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목을 돌렸어요. 어깨가 뻐근했거든요. 시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정육점 사장님이 벌써 문을 열고 고기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20년 넘게 단골이라 얼굴을 알거든요.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네, 제사 준비하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양지 더 필요하시죠? 네, 2kg 정도요. 사장님이 능숙하게 고기를 썰어주셨어요. 포장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제사 준비를 누가 대신해 주겠어요. 채소 가게에서 콩나물과 대파를 더 샀어요. 어제 산 것도 있지만 넉넉히 준비해야 하거든요. 시어머님이 양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곤란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해열제를 사려고요.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계산하면서 점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감기 몸살이신가요? 네, 조금요. 얼른 나으시길 바라요. 고마운 말씀이었어요. 누군가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 순간 코끝이 찡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못 묶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어요. 민수 씨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6시가 넘어야 일어나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육개장 냄비를 확인했어요. 물이 팔팔 끓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건져내서 한 김 식혔어요. 그 사이에 해열제를 한 알 삼켰습니다. 찬물에 목 넘김이 시원했어요. 조금이라도 열이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손으로 고기를 찢기 시작했어요. 결을 따라 가늘게 찢어야 육개장 맛이 좋거든요. 뜨거운 고기라 손끝이 데었지만 참고 했어요. 장갑을 끼면 잘 찢어지지 않으니까요. 시계를 다시 봤어요.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곧 일어날 시간이에요. 아침 준비도 해야 하고 육개장도 계속 끓여야 하거든요. 고기를 다 찢고 나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기 시작했어요. 간장과 고춧가루, 마늘을 넣어서 양념했습니다. 고기 타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팬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했거든요. 싱크대를 붙잡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어요.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육개장 말고도 나물 몇 가지는 더 만들어야 하고 집 청소도 해야 해요. 내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올 테니까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요리를 계속했어요. 볶은 고기를 국물에 넣고 콩나물과 고사리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1시간만 더 끓이면 될 거예요. 민수 씨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세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아침 달라고 할 거예요. 밥솥에서 따뜻한 밥을 그릇에 퍼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김치찌개도 끓여놨거든요. 민수 씨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육개장 끓이느라. 고생이 많아. 짧은 대화였어요. 민수 씨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뉴스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몸은 아프지만 할 일은 많았거든요. 육개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진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거든요. 뭔가 빠뜨린 게 있을까 봐요. 오전 9시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어디 있어? 네, 부엌에 있어요. 검은색 가디건을 입으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큰 보자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이겠죠. 육개장은 어떻게 되어가? 네, 계속 끓이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가셨어요. 냄비 뚜껑을 열어보시더니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셨습니다.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국물이 좀 탁하네. 아, 그런가요? 거품을 계속 걷어냈는데 고기도 결이 굵어. 이렇게 대충 찢으면 어떻게 해? 가슴이 답답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는데 지적받으니까 기운이 빠졌거든요. 그래도 대답은 정중하게 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손질할게요. 됐어. 이제 늦었잖아. 다음부턴 좀 더 신경 써.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가셨어요. TV 소리가 커졌습니다. 뉴스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어요. 탁하다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도 뭔가 부족한 걸까요? 불안했어요. 민수 씨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형님들은 언제 와? 큰형님은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작은형님은 아직 연락이 없고요. 그럼 오전엔 혼자 준비해야 하네. 괜찮아요. 민수 씨가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적막했거든요. 부엌에서 할 일을 정리해 봤어요. 육개장은 계속 끓이고 나물 몇 가지를 더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라지 나물,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도 해야 하고요. 전도 부쳐야 했어요. 냉장고에서 도라지를 꺼내서 찬물에 담갔어요. 쓴맛을 빼려면 한참 우려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였어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육개장 국자로 젓다가 맛을 봤습니다. 간이 좀 심심했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시 부엌으로 오셨어요. 제가 소금통을 들고 있는 걸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하는 거야? 간을 좀 맞추려고요.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건드리지 마. 네, 알겠습니다. 소금통을 도로 놓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간이 심심하면 어떻게 하지요? 시댁 식구들이 맛없다고 하면 어떡하지요? 시어머니께서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안에 들어있는 반찬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더라고요. 이건 언제 만든 거야?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요. 하루 지났으면 상했을 수도 있어. 냄새 맡아봐. 김치통을 꺼내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괜찮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의심스러워졌거든요.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새로 만드는 게 좋겠어. 탈 날까봐. 한숨이 나오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어제 만든 김치찌개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시간은 부족한데 일은 더 늘어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가신 후에 김치찌개를 새로 끓이기 시작했어요. 돼지고기를 볶고 김치를 넣어서 볶았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는 동안 다른 반찬들도 계속 만들어야 했거든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 3개가 올라가 있었어요. 육개장, 김치찌개, 시금치 삶는 물이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11시쯤 되니까 작은 형님이 오셨어요. 안주석 씨라고 민수 씨 바로 위 형이거든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잠깐 부엌에서 나와서 인사를 드렸어요.
작은 형님은 편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쉬실 생각이신 것 같았어요. 고생이 많네. 아니에요. 작은 형님이 거실로 가셔서 TV 앞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금치를 삶아서 찬물에 헹궜어요. 물기를 짜고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쳤습니다. 그 다음에 도라지 나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라지를 가늘게 찢어서 소금에 절였어요. 쓴맛을 빼려고요. 한참 주물러서 물에 헹군 다음에 양념했습니다. 고춧가루, 참기름, 마늘, 설탕을 넣어서 무쳤어요. 손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고춧가루 때문이었거든요. 찬물에 씻었지만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사이에도 빨간 게 끼었어요. 육개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었고요. 맛을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지만 저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계속 서서 요리하느라 지쳐서 식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다시 오셨어요. 육개장 냄비를 보시더니 또 맛을 보셨습니다. 여전히 심심하네. 그럼 간을 더 맞출까요? 아니야. 이미 충분히 끓었어. 이제 그만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간을 맞추지 말라고 하시니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놔둬.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시어머니께서 나가신 후에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끓여야 하는 건지, 불을 끄고 놔둬야 하는 건지요. 작은 형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 불을 약하게 줄였어요. 끓기는 끌 때 팔팔 끓지 않게요. 그게 최선인 것 같았거든요. 콩나물 무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콩나물을 삶아서 찬물에 헹구고 양념장을 만들어서 버무렸습니다. 간단한 요리지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후 1시가 되니까 큰형님이 오셨어요. 민준수 씨라고 맞으거든요. 큰형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현관이 시끌벅적해졌어요. 인사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아요. 큰형수님이 부엌을 보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사실은 아직 할 일이 많았어요. 전도 붙여야 하고 밥도 다시 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는 게 편했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오히려 복잡해지니까요. 큰형님 식구들이 거실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아이들 얘기, 회사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동그랑땡, 새우젓갈전, 호박전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올렸어요. 기름이 팔팔 끓으니까 더웠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앞치마로 닦으면서 계속 전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육개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태우는 냄새였거든요. 깜짝 놀라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바닥에 약간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시어머니가 아시면 또 뭐라고 하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국자로 저어봤어요. 다행히 많이 타지는 않았더라고요. 불을 더 약하게 줄이고 나서 계속 전을 부쳤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뭔가 실수할까봐 불안했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요리가 끝났어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상에 그릇들을 하나씩 올렸어요.
육개장, 각종 나물, 전류, 밥, 김치까지요. 시어머니께서 상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도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셨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고생했어. 짧은 말씀이었지만 다행이었어요. 그래도 칭찬을 해주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거든요.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잠깐씩 거실을 봤습니다. 다들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오전 내내 혼자서 모든 걸 준비했거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계속 지적만 받았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퀭하게 빠져 있었거든요. 열도 아직 완전히 안 내린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오후 3시 식사가 끝나고 식구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어지러웠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해열제 효과도 떨어진 것 같았고요. 육개장 냄비를 씻으려고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국물이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손에 힘이 빠지면서 냄비가 기울어졌습니다. 잡으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쿵!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뜨거운 육개장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왼쪽 팔과 옆구리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비명이 나왔어요. 팔이 화끈거리면서 아팠거든요. 주저앉으면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뭔 일이야?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육개장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아픈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상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육개장은 어떻게 하니? 국은 누가 다시 끓이니?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다쳤는데 음식 걱정을 먼저 하시다니요. 팔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바닥 상황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서진이가 냄비를 떨어뜨렸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큰형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화상 부위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많이 아파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요.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육개장이 다 쏟아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보시면서 혀를 찼어요. 고기며 콩나물이 온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끓인 육개장이 다 망했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육개장이 다시 생기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작은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서진이부터 치료해야죠. 치료는 나중에 하고 이 난리부터 정리해야지. 시어머니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표정이 굉장히 언짢으셨거든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했습니다. 큰형수님이 부축해 주셨어요. 앉아 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다쳤는데 무슨 소리예요? 큰형수님이 걸레를 가져와서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고생시키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인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형님이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오셨어요. 수건에 싸서 제 팔에 대어주셨습니다. 일단 이걸로 식혀봐. 고맙습니다. 차가운 얼음이 화상 부위에 닿으니까 조금 시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팠거든요. 시어머니가 바닥 정리를 마치시고 일어서셨어요. 손을 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내일 아침에 뭘 먹이니? 다른 국 끓이면 되죠. 큰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육개장을 좋아하셨는데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이 없어진 게 큰 문제였거든요. 작은 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끓이면 되죠. 누가 끓여? 서진이는 저 모양이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원망스러운 눈초리였습니다. 제가 끓일게요. 제가 말했어요. 팔은 아팠지만 못할 것도 없었거든요. 다친 손으로 어떻게 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참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됐어. 내가 끓일게. 어머님이 힘드실 텐데요. 힘든 게 뭐가 있어. 며느리가 이 모양이니까 어쩔 수 없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큰형수님이 중재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도 손님인데 무슨 소리야. 그냥 쉬어.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셨어요. 고기가 더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가 부족해. 어떻게 하지? 시장에 가서 사오면 돼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가면 비싼 고기밖에 없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긴. 누가 냄비를 떨어뜨렸는데 또 제 탓을 하셨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떨어뜨린 게 맞으니까요. 작은 형님이 일어서시더라고요. 제가 시장에 다녀올게요. 고생시키네. 시어머니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셨어요. 작은 형님이 외투를 입고 나가셨습니다. 남은 식구들은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얼음찜질을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팔이 욱신거렸어요. 화상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았습니다. 물집도 조금 생겼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갈 수는 없었어요. 육개장을 다시 끓여야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실 테고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작은 형님이 고기 사오시면 다시 끓이기 시작해야 해요. 밤늦게까지 끓여야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몸이 약해.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어머니, 화상이 아픈 거죠. 큰형수님이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고마웠습니다. 아픈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제사 준비를 못하면 어떻게 해? 다시 끓이면 되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밤새워야 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팔은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걱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받으니까 서러웠거든요. 작은 형님이 돌아오셨어요. 큰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고기를 많이 사오신 것 같았어요. 비싸긴 했지만 좋은 걸로 샀어요. 고생했어. 시어머니가 고기를 확인해 보셨어요. 양지와 사태를 섞어서 사오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겠네. 이제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매시더라고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팔이 아픈데 어떻게 해? 괜찮아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됐어. 내가 하는 게 나아. 마음이 복잡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답답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기를 찬물에 담그셨어요. 핏물을 빼시는 거였습니다. 1시간은 담가놔야 해. 그 다음에 끓이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도울 일이 있으면 하려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실에 가서 쉬어. 여기서 서 있어봤자 도움 안 돼.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서러웠거든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 끝자리에 앉았어요. 큰형님 가족들이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팔 괜찮아? 큰형님이 물어보셨어요. 걱정해 주시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아직도 아팠거든요. 그런데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 6시가 넘어서 고기 삶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도와드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팔에 감싼 얼음 주머니가 미지근해졌어요. 새 얼음으로 바꿔야 했는데 부엌에 들어가기가 눈치 보였습니다. 큰형수님이 눈치채시고 얼음을 가져다 주셨어요.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많이 아프죠? 조금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내일 가볼게요. 사실은 당장 가고 싶었어요. 화상 부위가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갈 수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새 육개장이 완성됐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됐어. 내일 아침까지 더 끓이면 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어쩔 수 없었잖아. 또 제 탓을 돌리는 말씀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가 물어보더라고요. 팔 어때? 아파. 병원 가볼까? 내일 가볼게. 민수 씨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왔어요. 팔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다쳐도 걱정받지 못하고 사고 났다고 원망만 받고 이런 게 며느리의 삶인가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또 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잠에서 깼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화상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도 일어나셨어요. 제 팔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이거 심한데? 병원 가야겠어. 제사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 뭘 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병원부터 가자. 민수 씨가 거실로 나가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침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은 나중에 가고 제사상부터 차려야지. 어머니, 화상이 심해요. 화상이야 며칠 지나면 낫는 거잖아. 제사는 오늘 지내야 하는데. 한숨이 나왔어요. 역시나 그런 반응이셨습니다. 민수 씨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일단 병원부터 가자. 제사는 형들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다친 사람이 우선이야. 고마웠어요. 민수 씨라도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요. 급하게 준비하고 집을 나섰어요.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가 옆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봤어요. 회사 메일을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화상 부위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이도 화상이네요. 꽤 깊습니다. 심각한가요?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제대로 치료해야 해요. 흉터가 남을 수 있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흉터까지 남는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 소독하고 화상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집에서 하루에 2번 연고를 발라주시고 3일 후에 다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 물집이 더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 바로 오세요. 심한 경우 피부 이식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피부 이식술이라니요. 그렇게 심각한 화상이었나요? 치료를 받는 동안 민수 씨 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확인해 보시더니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뭔 일이에요? 어머니가 메시지 보내셨어. 뭐라고 하셨는데요? 민수 씨가 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시어머니 메시지였습니다. 제사상은 어떡하냐? 서진이 없으면 누가 준비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걱정은 안 하시고 제사상 걱정만 하시네요. 신경 쓰지 마. 민수 씨가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약국에서 연고를 샀어요. 하루에 2번 발라야 한다고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쉬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괜찮아요. 조금 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지 마.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큰형수님이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상은 거의 차려진 상태였습니다.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의사가 뭐래? 이도 화상이라고 하네요. 연고 발라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일은 할 수 있는 거네?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다쳤는지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지만 궁금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조금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밥상 차리는 것 정도는 해야지. 큰형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많이 아프죠? 오늘은 쉬세요. 고마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욱신거렸거든요. 제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팔이 아파서 제대로 절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했어요. 다들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육개장 맛이 어때? 어제 끓인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됐네. 다행히 망치지 않았어. 또 제 탓을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어제 일을 자꾸 들먹이시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오후에 큰형님 가족이 돌아가셨어요. 작은형님도 집으로 가셨고요. 시어머니만 남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팔이 너무 아팠어요. 물에 젖으면 안 된다고 해서 비닐장갑을 끼고 했거든요. 그래도 불편했어요. 그릇 하나를 놓치면서 깨뜨렸어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들으시고 오셨습니다. 또 뭘 깨뜨렸어?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정신을 차려. 그릇이 몇 개나 깨져야 정신을 차리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일부러 깬 게 아닌데 자꾸 다그치시니까 억울했거든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하긴. 병원 갔다 와서 더 엉성해졌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순간 시어머니가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사람이라고요. 다쳤으면 아프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억울하면 나가. 누가 여기 있으라고 했어? 충격이었어요. 나가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님, 됐어. 이제 지긋지긋해. 맨날 실수만 하면서 변명만 하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막혔거든요. 민수 씨가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우리 대화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다쳤잖아요. 다쳤으면 조심해야지. 더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 그래도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너까지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민수 씨도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시니까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쳤는데도 걱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만 받았어요. 제사 준비 때문에 병원도 제때 못 갔고요. 이게 정말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방문이 열리면서 민수 씨가 들어오셨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화가 많이 나셨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 씨가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저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왜 미안해 하세요? 어머니 성격을 알면서도 말리지 못해서. 민수 씨도 어려우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드실 테니까요. 저녁을 못 먹었어요. 식욕도 없었고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도 싫었거든요. 밤이 되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와 둘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까요? 민수 씨는 확답을 못 하셨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침실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팔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뭔가 바꿔야 하나요? 답은 없었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생각하기 싫었지만 피할 수도 없었거든요. 팔의 상처는 언젠가 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언제 나을까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저녁 민수 씨가 퇴근하고 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노트북 좀 써도 될까? 회사 일 좀 봐야 해서. 그러세요. 비밀번호는 그거예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팔이 아직 아팠지만 그래도 일상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민수 씨가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시고 작업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 썰면서 가끔씩 힐끗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 씨가 가만히 멈춰 있으시더라고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하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계속 요리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계속 조용하시니까 궁금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민수 씨를 부르려고 거실로 갔는데 노트북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메일함이 열려 있었어요. 임시 저장함이었는데 제목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마이너스 오늘도 힘들었어. 엄마에게 마이너스 시어머니가 또 그랬어. 엄마에게 마이너스 나는 언제까지. 민수 씨가 제 얼굴을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뭐야? 할 말이 없었어요.
들켜버린 거였거든요. 그냥 일기 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보내는 메일인데 어머님은 돌아가셨잖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겨온 게 발각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화면을 스크롤하시더라고요. 메일이 정말 많았어요. 몇십 개는 됐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걸 썼어? 몇 년 전부터요. 왜 보내지는 않고 저장만 해뒀어? 보낼 곳이 없잖아요. 민수 씨가 메일 하나를 클릭하셨어요. 작년에 쓴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육개장 끓이다가 울었어. 시어머니가 맛없다고 하시면서 다시 끓이라고 하셨거든.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내 편을 들어주셨을까? 읽는 민수 씨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옆에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메일도 열어보셨어요. 엄마, 난 가족이 아니라 일꾼 같아.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어. 민수 씨가 노트북을 닫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죄송해요. 왜 죄송해?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요. 민수 씨가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한 표정이셨거든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들켜서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 얘기해 볼까? 뭐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고. 안 돼요. 더 미움받을 거예요. 그래도 뭔가 바뀌어야 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화내실까 봐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언제까지 참을 건데? 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출근하신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썼던 메일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5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메일은 시어머니와 첫 갈등이 있었던 날 썼던 거였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셨어.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했는데 말이야. 엄마 레시피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 그냥 취향이 다른 거겠지? 그때는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개월 후 쓴 메일은 달랐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칭찬은 못 받을 망정 잔소리만 들어. 이게 결혼 생활인가? 엄마는 어떻게 견뎌내셨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가장 최근에 쓴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쓴 거였어요. 엄마, 나는 정말 못된 며느리인가 봐. 육개장을 쏟았는데 시어머니가 나보다 음식을 더 걱정하셨어. 나는 화상을 입었는데도 말이야. 엄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한테 뭐라고 말해주셨을까? 글을 쓰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들어주셨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오후에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런 상처를 보셨다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저녁에 민수 씨가 퇴근하셨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오늘은 어때? 괜찮아요. 매일 얘기는 어머니께 말하지 말까? 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히 비밀로 해주실 것 같았습니다. 밤에 또 메일을 쓰려고 노트북을 켰어요. 그런데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한테라도 말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민수가 내 메일들을 봤어.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뭔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 엄마,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메일을 다 쓰고 임시 저장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보내지는 못했지만요. 노트북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또 긴 하루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어요. 민수 씨가 제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혼자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없지만 누군가는 제 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토요일 오후 민수 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족 회의를 해야겠어. 무슨 회의요? 내 상처에 대해서 어머니와 형들에게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민수 씨 표정이 진지하셨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있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민수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들도 불러달라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거실에 둘러앉으니까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고 다 부른 거야? 민수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견적서였습니다. 서진이 상처가 생각보다 심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여다보시더라고요. 2도 화상, 피부 이식 수술 고려.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큰형님이 견적서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수술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심한 경우에는 여러 번 수술해야 한다고 해요. 피부를 이식하고 흉터 치료도 받아야 하고.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작은 형님이 진단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심한 거네. 의사가 제때 치료 안 하면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표정이 좀 이상하셨습니다. 어색해 보이셨거든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 서진이가 아프다고 말을 안 했거든요. 계속 괜찮다고만 하고. 민수 씨가 제 편을 들어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고마웠습니다. 큰형수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해요. 가족들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견적서를 다시 보셨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보험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 부담금이 꽤 돼요. 침묵이 흘렀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요. 그만해라. 모든 사람이 시아버지를 봤어요. 갑작스러운 말씀이었거든요. 아버님? 그만하라고. 이건 사람이 다친 일이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다쳤는데 돈 계산부터 하면 되나? 시어머니가 당황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여보,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며느리가 다쳤는데 걱정은 안 하고 육개장 걱정만 했다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때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사 때문에. 제사가 뭐가 급해? 사람 목숨보다 제사가 더 중요한가?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탁 치셨어요.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됐어. 이미 정한 일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형제끼리 나눠서 내자. 작은 형님도 동의하셨어요.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아, 아픈데 참지 말고 말해. 우리가 가족이잖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신 것도 오랜만이었고, 가족이라는 말씀도 감동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라고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으셨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평소에는 그냥 야하거나 서진이 엄마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네, 어머님. 미안하다.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다니요.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어. 다친 사람한테.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처음 보는 시어머니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강하시기만 했는데 말이죠. 민수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큰형수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더 신경 쓸게. 고마워요. 시아버지가 일어서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제사 준비는 돌아가면서 하자. 한 사람이 다 할 일이 아니야. 그러게요.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요? 큰형님이 동의하셨어요. 작은 형님도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네, 어머님. 저도 더 조심할게요. 조심할 게 뭐가 있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 새로운 시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실 줄 몰랐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도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나아라. 네, 어머님. 집에 민수 씨와 둘만 남았을 때 민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때? 기분이 좀 나아졌어? 네, 많이요. 정말 그랬어요. 가슴이 후련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봤어. 저도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다 보고 계셨나 봐. 그래서 화가 나셨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하시지만 세심하게 살피고 계셨던 거죠. 저녁을 먹으면서 민수 씨가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편해졌지? 네,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당연한 일이야. 진작 그럴 걸 그랬어. 밤에 화상 부위에 연고를 바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이 정말 변화의 시작일까요? 시어머니가 사과하신 것도 믿기지 않았고 시아버지가 제 편을 들어주신 것도 감동이었거든요. 노트북을 켜서 엄마에게 메일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어. 시댁 식구들이 내 편을 들어줬어. 특히 시아버지가 나를 가족이라고 해주셨어. 엄마도 기뻐하시겠지? 처음으로 밝은 내용의 메일이었어요. 쓰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메일을 저장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팔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까요?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일찍 오셨어요. 평소보다 1시간 빨랐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서진아, 일어났어? 목소리가 어제와 달랐어요. 부드러웠거든요. 네, 어머님. 일찍 오셨네요. 응,
너랑 얘기할 게 있어서.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으시더라고요. 보자기를 풀어보시니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너 좋아하는 배야. 어제 사왔어. 제가 배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의외였습니다. 고마워요. 깎아서 먹어. 화상에 좋다던데. 시어머니가 직접 배를 깎아주셨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늘 제가 과일을 준비해 드렸는데 말이죠. 어머님이 직접 안 하셔도 돼요. 됐어. 내가 할게.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손놀림이 서툴러 보였습니다. 평소에 안 하시던 일이라 그런가 봐요. 배를 접시에 담아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아, 어제 아버지 말씀 들었지? 네. 나도 그동안 잘못했어. 많이. 시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너한테 너무 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심했더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시집 왔을 때도 그랬거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시어머니가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많이.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너한테 그대로 했네. 시어머니가 눈을 비비셨어요. 우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정말 미안해.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다친 사람한테 음식 걱정부터 한 게 괜찮을 리가 없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수 씨가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걸 보시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서진이랑 얘기하려고. 민수 씨가 상황을 파악하시고 조용히 앉으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제사 준비를 혼자 하지 마. 며느리들이 돌아가면서 하자. 어머님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 너만 계속할 이유가 없잖아. 맞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왜 혼자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야. 다 같이 준비하는 거야. 이런 변화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꿈도 못 꿨거든요. 점심시간에 큰형님 가족이 오셨어요. 큰형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서진 씨,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저도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줬네요. 큰형수님도 사과하셨어요.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형수님은 잘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제사 준비 같은 거 말이에요. 고마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작은 형님도 오셨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셨습니다. 서진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형님. 나도 너무 신경 못 써줬어. 미안해. 형님들까지 사과하시니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시아버지도 오셨어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진아, 병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됐어. 이미 정한 일이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시아버지의 약속 같은 말씀이었어요. 든든했습니다. 저녁을 다 같이 먹었어요. 제가 요리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게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진아, 너도 편하게 생각해.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네, 어머님.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식구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민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때? 많이 달라졌지? 네, 신기해요. 어머니가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밤에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까요? 오늘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도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처럼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날 월요일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서진아, 오늘 제사 준비 어떻게 할까? 제가 할게요. 혼자 하지 말고 나한테도 얘기해. 같이 하자. 새로운 시어머니 모습이었어요. 함께 하자고 하시다니요. 네, 그럴게요. 그리고 힘들면 바로 말해. 참지 말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화상 상태를 확인받으러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좋아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잘 관리하셨네요. 계속 이렇게 하시면 흉터도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다행이었어요.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오늘은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민수 씨가 퇴근하셔서 밥을 드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 네, 정말 그래요. 다행이야. 그동안 너무 힘들어 했잖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밤에 노트북을 켜서 엄마에게 메일을 썼어요. 엄마, 시댁 식구들이 다 바뀌었어. 시어머니가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자고 하셨어. 형님들도 도와주겠다고 하시고 엄마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 쓰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밝은 내용의 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나도 달라져야겠어. 지금까지처럼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견도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는 거야. 엄마도 그러셨으면 하지 않았을까? 메일을 저장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달라졌고 제 마음가짐도 바뀌었거든요. 다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죠. 팔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석 달 후 시아버님 제사 전날이었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지만 끄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일어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6시가 되어서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수 씨도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뭐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님이랑 형수님이 와서 같이 하실 거예요. 정말 달라진 일상이었어요. 9시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큰 형수님도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각자 준비해온 재료들을 들고 계셨어요. 서진아, 안녕.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거든요. 육개장 재료 준비해 왔어. 같이 끓이자. 네, 좋아요. 부엌에 셋이 함께 섰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고기는 내가 손질할게. 큰형수님이 양지와 사태를 다듬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저는 채소 준비할게요. 제가 콩나물과 고사리를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찬물에 고기를 우려내셨습니다. 예전에 저 혼자 했던 일을 셋이 나눠서 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서진아, 이 정도로 썰면 돼? 시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예전에는 지적만 하셨는데 지금은 의견을 구하셨거든요.
네, 좋아요. 완벽해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육개장 국물이 뽀얗게 우러났어요. 고기도 부드럽게 익었고요. 이제 고기 건져서 찢자. 셋이 둘러앉아서 고기를 찢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요즘 몸은 어때? 큰형수님이 제 팔을 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흉터도 거의 안 보이고요. 다행이야. 그때 정말 놀랐어. 시어머니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는 아픈 기억이 아니었거든요. 오후에 다른 제사 음식들도 함께 준비했어요. 나물도 같이 무치고 전도 함께 부쳤습니다. 서진아, 이 나물간이 어때? 완벽해요. 맛있어요. 그럼 됐네.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녁 때 남자분들도 오셨어요. 시아버지, 큰형님, 작은형님, 민수 씨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오늘 준비 어땠어? 시아버지가 물어보셨어요. 셋이 함께해서 수월했어요. 그럼 됐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자. 다음날 제사를 무사히 마쳤어요. 육개장 맛도 좋았고 다들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역시 같이 끓이니까 더 맛있네. 큰형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이 많으니까 정성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오후에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집이 조용해졌어요. 민수 씨와 둘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달라졌지? 네, 정말 많이요. 기분 어때? 좋아요. 정말 좋아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과 지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엄마에게 썼던 메일들을 다시 봤습니다. 수십 개의 메일이 임시 저장함에 있었어요. 하나씩 읽어보니까 그때 제 마음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엄마, 오늘도 혼자 육개장을 끓였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엄마, 나는 정말 가족이 맞을까? 일꾼 같은 기분이야.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슬픈 내용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마우스를 메일 위에 올렸어요. 삭제 버튼이 보였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이 메일들은 제 아픈 기억들이었거든요. 삭제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씩 선택해서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달라. 시어머니가 함께 육개장을 끓이자고 하셨어. 엄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족들이 모두 도와줘. 최근에 쓴 밝은 메일들만 남겨두었어요. 마지막 메일을 삭제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도 없었는데 말이죠. 민수 씨가 와서 옆에 앉으셨어요. 뭐해? 그냥 생각 좀 했어요. 무슨 생각? 그동안 일들이요.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만든 육개장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끓인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큰형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맛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같이 끓여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게 좋아. 다들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됐고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